자, 안녕하세요. 박스경제TV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박도사 박기원 어드바이저입니다. 자, 또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의 계좌는 좀 안녕하신지 궁금하네요. 계속 내리치는 시장입니다. 조금 나아지는가 싶더니만 바로 또 꺾였죠.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서 다시 또 5일선을 지지 못하고 또 내려앉았습니다. 와, 시장은 바로 갈 것 같지 않고 역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방향이 박스권 움직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뚫고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예상처럼 결국에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뭐 말씀드렸듯이 좋은 거는 단기적인 이슈들,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급등 나온 이후에 대부분 다 다시 또 상승폭을 줄이면서 다들 빠지는 분위기, 그리고 몇 개만 힘있게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일수록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장기로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는 수익이 나면 아니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정리를 하고 또 밑에 저점에서 기다려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계속 맞아가네요. 이럴 때일수록 박스권 매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저점에서 천천히 분할로 사고 또 기다렸다가 오르면 또 수익 내고 나오고, 이런 부분으로 계속 매매를 하셔야지 내 계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아니면은 차라리 좀 쉬시는 게, 지금은 조금 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함께, 자, 삼성전자에서 이제 3나노 공정에 성공을 했고 이제 3나노 양상은 시작합니다. 이 부분 한번 좀 잘 체크해 주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시장에서 반도체 부분과 제약 바이오 부분 그리고 2차 전지 부분이 꽤 커요. 그런 것들이 좀 힘을 받아줘야지 증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번 주 한번 시장 상황 한번 볼 텐데요. 코스피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2700 초반 선 하나 딱 그어 드렸는데, 이 선이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한참 웨인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부분에 요 밑선을 그었는데, 다행히 2270선은 다행히 그래도 오늘 지켰습니다. 일단은 다행히 찍고서 좀 수급이 돌려주면서 기간이 좀 수급에 들어와줬고, 또 웨인도 매도는 하고 있지만 선물을 좀 매수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돌려서 올려오는 모습이 들었고, 간신히 2300선은 그래도 좀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불안합니다. 주가는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2450에서 2300선 부분 박스권을 왔다 갔다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거고, 일단은 힘있게 치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밀렸다가 좀 올라올 수도 있다. 2200선까지도 좀 각오는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수가 좀 올라줘야지 되는 부분인데, 수급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예요. 거래 대금이 없다. 관심을 별로 안 갖는다. 이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상승, 그리고 물가 상승, 그리고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매력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까지 3고죠. 3고. 물가 상승, 원달러 상승, 금리 상승, 그리고 유가 상승까지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는 좀 기업들이 좀 기업 운영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잡히지 않으면 조금 더 이렇게 박스권
저점 행보를 계속 한동안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기업들한테 재고 자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죠. 네,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소비 심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과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까지 같이 오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하나요? 당연히 돈 쓰는 걸 줄이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회사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제품들을 수요 조사를 하고서 했지만 경기 침체가 갑자기 오다 보니까 그게 갑자기 줄어든 거죠. 수요가. 공급량은 점점점 많아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게 줄어들어 버리니까 수요가 줄어들니까 재고 자산이 남는 거죠.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고 자산이 많이 남는 부분에서는 또 매출액이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되고, 제가 또 여기에 이어서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금융 비용 증가 부분, 금융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 기업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터널을 지나가야지, 조정 장세가 끝나야지, 횡보 조정 장세가 끝나야지 이제 다시 또 상승의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오늘 좀 그래도 밑꼬리 쥐고 올라오는 모습이어서 전 저점은 그래도 좀 지지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700선은 그래도 무난히 버티고 있는데 조금 위험하다, 주의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좀 못 밀어 올릴 경우에는 한 번 더 700선 포인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장에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중요한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뉴스를 보시면 바로 이슈들이 나오죠. 네,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또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또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좀 종목을 압축해서 적은 양으로 평소보다 비중도 좀 더 적게 해서 나눠서 사는 그런 방식을 취하실 경우에는 좀 더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식은 리스크 대응과 앞으로 어떻게 이거에 대응을 할지, 이런 대응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어떤 악재가 갑자기 와서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호재가 와서 갑자기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힘든 장, 좀 힘드신 분들은, 아니면 혹시나 같이 함께 정보 공유하면서 주식을 하고 싶은 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QR을 카메라로 스캔만 해주시면은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노란톡에 오시면 계좌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종목과 자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네, 카메라 앱을 켜서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좋은 종목들 그리고 시장 대응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 조금 더 박스권 양세라고 생각하시고 저점에서 천천히 하단에 내려왔을 때 천천히 매수하는 부분을 생각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야지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거든요. 이슈를 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 2300선 붕괴됐었죠. 침체 우려 영향. 그래도 버텨줬습니다. 2300선은 1300선 부근에서 2200선 부근이 의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켜줘야지 그래도 나중에 치고 올라갈 때 좀 더 쉽다. 네, 좀 더 밀리면은 올라갈 때 조금 더 힘들다 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움직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증시 하락세에 돈 빼는 투자자, 신용잔고 17조 원대로 급감. 6월달 말경 다 돼가지고 이제 뉴스에서 나옵니다. 그때 이슈가 그거였죠. 이제 신용 반대매매 역대급 잔고 나온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결국에 반등이 나왔죠.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은 공포감을 주고서 그 다음에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물량을 뺏기 위해서, 야, 니네 물량 내놔,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만 좀 피해를 많이 입죠. 자, 그리고 또 이번 달부터 이제 신용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를 3개월 동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 정책 같아요. 네, 일단은 뭐 반대 매매가 안 나가는 부분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부분인데,
말 그대로 그럴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신용잔고가 감소되고 어느 정도 매도 물량들이 나와줘야지 누군가 그 저점에서 받아줘서 올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유예를 냈다 그러면 아직 뱉어내지 않겠네? 그럼 조금 더 밑으로 빼볼까?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신용담보 비율 유지 의무 면제보다는 조금 더 단기적이라도 공매도 부분을 조금 고쳤으면 좋겠는데, 뭐 그 부분이야 뭐 정부에서 해야 되고, 또 공매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공매도가 그래도 외인의 마지막 그거를 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나쁜 건 아닌데, 공매도가 조금 더 정책적으로 조금 더 세밀화되게 정책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처럼. 네, 그렇게 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순환매가 돌 수 있게, 편안하게 돌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고요. 자, 신용 부분도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6월 말쯤에 내려오고 나서 17조 원대로 내려온 다음에 다시 조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의 또 저점에 반등을 노린다고 또 신용을 또 땡겨 쓰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한다면 나쁘지 않은 모습이 나올 텐데, 신용잔고 부분은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26조에 육박한 신용잔고가 이제 17조 원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증시자금이 많이 들어왔죠. 양적 완화 때문에 많이들 들어왔는데 이제는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 노란톡에 오시면 계좌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종목과 자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네, 카메라 앱을 켜서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네,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좋은 종목들 그리고 시장 대응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주 설명드리지만 여기 작년도 여름 7월달 이후부터 이제 6월달, 5월달, 6월달 공매도가 이제 시작되면서부터 돈을 걷어들이기 시작하면서 계속 주식은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네, 전에도 선 그어놨었죠. 네, 그 부분에서 잘 지키고 있는 부분인데, 이 하단 부분이 어느 정도 유지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다시 원달러 환율 1,300원 재상승 시도. 네, 어렵습니다. 아까 3고라고 했죠. 3고 세 가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금리 그리고 유가 그리고 환율, 3고가 저희의 증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를 압박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원달러 환율이 계속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1,300원대에서 계속 그 아래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네, 조금 좀 빠져줘야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환율이 자꾸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국내 경기는 좀 힘들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나아지는 부분, 조금 달러가 좀 안정세로 돌아서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해 보면서 움직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아주 핫했던 부분, 삼성 현대도 나섰다. 네,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수주전,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의 사우디 네옴시티까지 제2의 두바이 도전. 네, 재건 관련주들도 같이 엮이고 있습니다. 뭐 히림이라든가 뭐 도화 엔지니어링 뭐 이런 회사들이 같이, 왜냐하면 예전에 그 근처에 나라들의 수주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돌아서는 거죠.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네, 640조 원 프로젝트입니다. 왕세자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고요. 서울의 44배 면적을, 새로운 도시를 100% 친환경 에너지로 돌아가게끔 하는 미래 도시를 만드는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일단 1차 완공은 2025년, 3년 남았죠. 1차 완공 예정이고 뭐 계속 확장할 거니까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네, 컨소시엄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터널 공사 수주 부분으로 인해서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최근에 작년부터 나왔었는데 최근에 공시 정정을 하면서 또다시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비밀 유지 부분이라 자세한 거는 언급할 수 없다라고 공시에 나오는 부분인데, 네, 뭐 추가 수주를 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한미글로벌이라든가 히림, 포스코, S&T에너지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옴시티의 용역을 했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었고, 히림 그리고 포스코, 히림은 이제 설계 용역 그런 부분이고, 카타르,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린 수소 사업,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S&T에너지 어느 게 될지는 몰라요. 그냥 기대감에 아직은 움직이는 겁니다. 요게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노란톡에 오시면 계좌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종목과 자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네, 카메라 앱을 켜서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네,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좋은 종목들 그리고 시장 대응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 차트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 부분만 지켜준다면 다시 또 언제든 레벨을 할 수 있는 히림 코코는 아직 저점을 잘 지지고 있네요. 네, 그리고 S&T 에너지 다들 상승 나온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이제 삼성물산도 이제 상승 후에 박스권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박스권 돌파를 못했어요. 12만 5천 원 부근, 네, 12만 5천 원 부근과 10만 5천 원 부근, 네, 여 박스권인데 여 박스권 돌파 못하고 좀 조정 받았는데 네옴시티 관련 얘기들이 나오면 조금 더 상승을 이뤄가지 않을까. 네옴시티라는 말만 붙기만 하면은 아주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근데 올라가는데 중요한 거는 내려오는 종목도 많다, 당일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수익 줄 때 수익을 챙기자. 네, 이런 모습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슈가 큰 640조 원 프로젝트니까 거기에 일부만 받아도 네, 큰 수익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수주 프로젝트들이 계속 그래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여기 이끌려서 이제 재건 사업 부분도 있는데 눌림목에서 같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랑 같이 해서 엔지니어링은 이제 오늘 좀 조정을 받았네요. 이것 때문에 같이 상승을 보이다가 1200원 돌파를 위로 좀 여기 선 거는 자리를 잡았으면 딱 좋았는데 여기를 자리를 못 잡고 좀 내려앉았죠 오늘은. 네, 오늘도 재건 관련들이 좀 밀렸는데 재건과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좀 밀렸는데 이 부분 저단 부분 잘 지지하는가 보고 눌림목에서 잘 잡으면 좋은 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급자족하는 미래 도시이기 때문에 같이 잘 보셔야 될 게 이제 스마트시티 이 부분만 아니라 이제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그리고 바닷물을 이용한 그린 수소, 네, 이런 부분들 해수 풍력, 네, 그런 것 신재생에너지까지 같이 어떻게 보면 이슈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보시면서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앱을 켜서 지금 방송하시는데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네, 이거를 스캔하시면 또한 입장이 가능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 그리고 좋은 종목, 정보, 추천 종목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부탁드리고 꼭 휴대폰으로 누르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관심주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오늘도 최저점, 연중 최저점 찍은 후에 다행히 그래도 좀 꼬리를 달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은 좀 좋지가 않습니다. 좀 더 자리를 9만원 위로 좀 올라서줘야지 조금 타점을 노릴만 한데 일단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미리 사셨던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9만원 위로 올라서면 안정적인 자리를 고 나서 배수 타점을 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국인 매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많다 보니까는 썩 좋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뭐 SK하이닉스 뭐 재고자산 부분도 좀 늘어나는 부분이고 하반기 때 네, 파운드리 사업이 진행되고서 그 수주를 받으면 이제 당연히 매출액이 늘어나겠죠. 일단 메모리 부분에서는 일단은 좀 약세일 수도 있어요. 올 하반기까지는.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 네. 전반적으로 컴퓨터 부분도 당연히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옛날보다 전보다는 판매량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컴퓨터를 바꾼 사람은 다 바꿨다. 코로나 때 다 바꿨다. 그렇기 때문에 자택근무 때문에 그때 컴퓨터가 이슈가 있었죠.
그 이후부터 이제 바꾸면, 컴퓨터를 바꾸면 대부분이 못해도 1, 2년은 쓰지 않나요? 많게는 뭐 5년, 6년도 쓰죠. 바꾸는 기간이 좀 텀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차 바꿀 사람들은 다 바꾸고 나서는 좀 텀이 있어요.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짧아야 5년, 길면은 10년. 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잘 돌아가는 걸 봐야 되고, 자, 그 대신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교체 주기가 이제 5년에서 10년이다. 거의 대부분 평균 8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뭐냐 하면, 자, 한 2년 정도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년 후쯤에는 이제 폐배터리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부분도 좀 장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좀 보셔도 되고, 안 그러면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수익을 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이제 하반기 파운드리 사업에서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실적 부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LG전자, 네, 9만원대 부분을 이제 잘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버티기, 네, 현재는 버티기 부분이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거래량들이 좀 들어와 주면서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 현재 자리를 잘 지켜주는지 한번 잘 봐야겠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전기차 부분에 이제 전장 사업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또 친환경 정책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은 휴대폰 사업, 맨날 적자였던 휴대폰 사업부가 없어지고 나서 실제 계속 상승 나오고 있으니까 좋은 호실적이 나오나,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지난주에 이제 이슈가 있었죠. 스카이코비언, 한국 1호 백신이죠. 네, 한국에서 개발한 1호 백신이고, 이제 가격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했는데, 일단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품목 허가는 결정을 받았고 조건부 승인까지 나온 부분인데, 조건부 승인이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이 됐네요. 발목을 걸었는데, 일단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네, 안정성 효과 부분을 받은 다음에 국내 사용보다는 이제 해외 판매 부분을 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신이 비싸서 못 맞는 나라들이 엄청 많거든요. 왜냐하면 백신이 비싸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료로 백신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많이 못 맞고, 인도도 이제 백신을 많이 못 맞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계약이 수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신약들, 지금 계속 신약들 판매 수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자, 그날 이제 허가 났는데 조건을 달면서, 네, 한 번 더 안정성과 효과를 검증한 다음에 허가하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네, 일단은 요 부분만, 요 저단 부분만 잘 지켜주고, 또 허가 부분이 나오고 나서 이게 매출로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 이제 상승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조금 밀렸는데 조금 더 천천히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허용 나오고 그러면 좋은 상승을 잡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자, 21만원 부분까지 살짝 갔다가 또 다시 내려오네요. 현재 박스권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좀 악재가 있었죠. 네, 독일에서 이제 벌금, 디젤 게이트, 예전에 폭스바겐에 복수를 하는 게 아닐까. 네, 근데 어차피 예전 일이고 벌금형으로 끝날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조정을 받고, 뭐 시장도 같이 밀렸기 때문에 조정 받았는데, 다시 이 부분 잘 지지하는 거기 때문에 21만원 돌파하면 22만원까지 다시 한번 좀 보고, 그때 수익을 챙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안정감 있게 하단 지지선은 딱 지켜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앱을 켜서 지금 방송하시는데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네, 이거를 스캔하시면 또한 입장이 가능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 그리고 좋은 종목, 정보, 추천 종목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부탁드리고 꼭 휴대폰으로 누르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삼성전자 세계 최초 3나노 파운드리 생산 돌입. 네, 드디어 3나노. 나노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현재 5나노, 6나노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노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초미세 공정, 더 좋은 반도체입니다. 일단 세계 최초 3나노 파운드리 생산 돌입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서 이제 파운드리 생산,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설계를 받아서 네, 그거에 대해서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생산. 아까도 말씀드렸죠. SK 하이닉스도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아마 그 수주가 시작될 것 같은데 3나노 파운드리 생산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일단 TSMC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죠. TSMC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파운드리 생산을 진입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수율이 포인트입니다. 수율이라는 건 이제 실제 사용될 수 있는 양인데 현재 삼성에서는 정확하게 발표는 안 했지만 30-40% 정도 현재는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얼마나 올리느냐, 네, 불량 없이 많이 올리느냐가 문제일 것 같고 TSMC와의 싸움도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율이 높아져야지 생산량이 점점 많아지죠. 그러면은 고객사에서 원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인텔이라든가 AMD 그리고 애플 이런 데서 원하는 공급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급량을 맞춰줘야지 그만큼 다음에도 또 맡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세계 최초 3나노 파운드리 생산 돌입 부분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5만 원대입니다. 네,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5만 원대부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5만 전자는 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게 벌써 4월 달부터 5만 전자 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5만 전자가 왔습니다. 4만 전자도 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장기로 보고서 모아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점에서 내릴 때마다 모아가는 게 오늘도 최저점 찍었죠. 네, 오늘도 최저점을 찍었는데 내릴 때마다 모아가는 게 삼성전자는 정답이 아닐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나노가 이제 TSMC를 엎을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또 반도체 시장에 1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바로 삼성전자죠.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3나노 다음에는 1.8나노인데 네, 그거는 이제 지금 계속 기술 개발 중이니까 그 부분 이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나노 기대합니다. 삼성전자 3나노 성공과 함께 주가도 같이 좋은 상승을 보여주기를 네, 천천히 모아가셔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노란톡에 오시면 계좌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종목과 자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네, 카메라 앱을 켜서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네,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좋은 종목들 그리고 시장 대응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원숭이 두창 치료제 이달 도입 3세대 백신도 최대한 빠른 협의 중. 네. 일단은 지난주에 원숭이 두창이 WHO에서 괜찮다, 특별한 위기감은 없다라고 발표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확진자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조금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백신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허가받은 이제 진네오스 네, 요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데코비리마트라고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현재 국내에서는 500명분을 먼저 일단 도입을 한다고 하고 일단 백신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발병이 했었는데 일단은 전파가 더 이상은 안 됐다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네, 또 이런 종목으로 또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미코바이오메드가 큰 상승을 나왔어요. 1,000원 정도 됐던 종목이 20,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빠졌는데 일단 10,000원 정도, 네, 11,000원을 지켜주고서 추세를 돌리면 그때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면은 10,000원 정도까지 좀 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네, 왜냐하면 급등 나온 이후부터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은 쉬었다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밍을 노려보자.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미코바이오메드가 이제 진단키트로 해서 두창 실시간 유전자 검사 진단키트를 보유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이제 휴마시스
휴마시스 오늘 급등 나왔죠. 네, 휴마시스 급등 나오고, 휴마시스는 이제 2만 원 이상 자리를 잡아야지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휴마시스도 이제 개발하겠다. 그리고 수젠텍도 개발하겠다. 수젠텍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수젠텍을 갖고 있고, 시젠은 고자리 그대로 있는데 이제 좀 힘을 모으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총이 커가지고 바로 올리지 못하고 천천히 올릴 것 같고, 아마 좀 눈치를 보는 장세 같습니다. 네. SD 바이오 센서도 이제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 네 종목을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관련주로 이제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부분에서 우리도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종목들. 네. HK 이노엔 37,000원 부근을 잘 지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마 단기간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또 녹십자 MS. 네. 녹십자 MS도 미코바이오메드랑 같이 상승 후에 현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 6,000원 6,500원 정도, 6,800원에서 6,500원 정도, 요 정도 선을 오면은 아마 좀 추세 전환을 할 것 같은데, 추세 전환하고서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 블루베리, NFT, 네. 나텍스 관련주죠. 네. 콘돔 관련주입니다. 같이 어떻게 보면 엮여서 움직이는 모습인데, 일단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네. 일단은 움직임을 보고 있고, 좋지 않은 테마입니다. 네. 전 세계 나쁜 질병 테마이기 때문에, 네. 좀, 솔직히 이런 거를 사는 것보다는 이 병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치만 또 발병이 한다면 10,000명에서 또 20,000명 이렇게 증가한다면 또 불안감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을 때 또 이런 것들을 또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카메라 앱을 켜서 지금 방송하시는데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네. 이거를 스캔하시면 또한 입장이 가능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 그리고 좋은 종목, 정보, 추천 종목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부탁드리고 꼭 휴대폰으로 누르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7월 6일 미국 고용보고서와 FOMC 의사로 공개 예정. 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고용보고서와 이제 6월 FOMC 의사로 공개 예정인데 7월 6일 날 이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변동성이 커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 좀 나아질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이미 대부분 다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7월 달, 요번 달에 이제 15일경에 갖는 이제 FOMC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빅 스텝을 할지 자이언트 스텝을 할지 일단은 한 번은 크게 더 올릴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 0.25%라든가 조금만 더 올릴 경우에는 좀 시장의 안정감을 잡아가지 않을까. 네. 퍼진 물은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시장은 악재가 완전히 확정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거는 재료 소멸로 보고서 동일하게 이제 악재도 재료 소멸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시장의 안정을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 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한 통위에서도 이제 미국 금리를 아마 비슷하게 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올릴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더 우리나라보다 더 높인다면은 집 나간 외국인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집 나간 외국인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뭔가 매력적인 무언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투자하실 때 이제 외인의 움직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외인이 계속 매도를 할 때는 주가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전에도 외인이 계속 사줄 때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근데 외인이 계속 팔 때는 주의를 해야 된다. 기간은 사주고는 있지만 현재 저점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산 거를 다시 중간중간 계속 토해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외인은 이날 6월 27일 날 하루 매수하고 계속 또 주구장창 매도를 하고 있죠. 네. 조금 살짝 맛만 보고 다시 나가고 맛만 보고 다시 나가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부 공매도 상환하고서 다시 또 나가고 또 들어오고서 나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거 보고서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이 요즘에는 단타를 많이 치고 나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조금, 자, 이 지금 모든 힘든 상황을 만든 바로, 네, 러시아 전쟁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러시아 유가 상한제 동참 요청을 다른 나라에 요청을 했습니다. 금액을 정해놓고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보복에 따라서 갑자기 가스값이나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감축시킨다. 네, 감축시킨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독일이나 이제 유럽 부분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부분을 많이 돌려서 화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돌리기 때문에 전기와 되게 연관이 많습니다. 산업 생산 부분이라 불안에 떨고 있는데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러시아는 이제 유가, 기름 부분이 러시아가 갖고 있는 부분이 전 세계 매립량의 한 10% 정도 됩니다. 양이 꽤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우디는 나는 몰라, 나는 일단은 증산은 모르겠어 이런 입장이고 러시아는 야, 니네 우리 거 안 사간다며 말어, 우리는 안 줄래, 우리도 안 줄게, 우리는 우리 것만 쓸게,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돌지를 못하는 겁니다. 시장이 돌지를 못하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점점점 고유가 시대가 되면서 전반적인 산업 생산에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산업 생산에서 대부분 다 디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등유, 경유, LPG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돼야지 조금 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로 인해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이제 충분히 좀 조정을 받은, 네, 충분히 조정을 받고 있는 사료, 네, 사료. 일단은 8, 9월 달이 가장 힘든 시기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해외로 나가야 될 선박들이 지금 붙잡혀 있다고 하죠. 네, 사료 부분, 식량 부분, 네, 식량 관련주들, 밀과 옥수수 부분이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식량 관련주들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예 내려와 있던가 아니면 아직도 고공행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네, 집중주들, 네. 카메라 앱을 켜서 지금 방송하시는데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네, 이거를 스캔하시면 또한 입장이 가능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 그리고 좋은 종목, 정보, 추천 종목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부탁드리고 꼭 휴대폰으로 누르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탑이 좀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200원 부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지지를 보이려고 하는 모습인데 이 부분을 지지한다면 분명히 턴어라운드에서 좀 급등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네, 한탑도 그렇고 미래생명자원, 네, 미래생명자원도 탁탁키법으로 이제 한번 6,000원 부근에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팜스토리, 네, 다 지금 조정을 받았던 사료주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그리고 한일사료, 네, 한일사료도 요 7,000원 부근, 네, 7,000원 부근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누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이제 한번 급등 나온 이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조비도 그렇고, 조비는 좀 그래도 한번 단기적 반등을 한번 줄 수 있을 거라, 저점이 이제 지지선이 18,000원 부근 단기 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추세를 돌리는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식량 관련주도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공 관련주, 그리고 또 이제 올해부터 이제 계속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게 이제 주택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좀 보이고 있는 것들이 중소형 건설주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또 주택 관련해서 또 이슈가 또 확 불어들면
확 오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제 자연과 환경, 네, 코리아 SE, 코리아 SE는 그래도 좀 잘 가고 있네요. 네, 자연과 환경, 이화공영, 네, 임여공도 조정을 많이 받았고, 신원종합개발, 네, 일단 저점을 잘 많이 보이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이 같이 조정받으면서 같이 조정받은 모습인데, 이런 저점에서 좀 눌려 있는 종목, 저점에 많이 조정받았던 종목들을 분할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눌렸기 때문에 저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은 빠져도 많이 빠질 곳이 없거든요. 차라리 위에 날아가고 있는 종목들을 잘못 사면은 떨어질 확률이 더 크지만 밑에서 잘 지지하고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더 타점을 잡기 좋고 수익이 더 쉽게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메라 앱을 켜서 지금 방송하시는데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네, 이거를 스캔하시면 또한 입장이 가능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 그리고 좋은 종목, 정보, 추천 종목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부탁드리고 꼭 휴대폰으로 누르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에 갔다 온 이제 윤 대통령님, 네, 그 위에 이제 원전 세일즈에 이제 후속 조치를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료주들, 네, 나토 회의 이후에 재료 소멸,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네, 당연히 타점을 노려야겠죠. 원전 산업 관련주들 눌림목에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8,000원 부근 여기를 잘 지지하나 보시고 혹시나 여기를 잘 지지한다면 아마 턴어라운드 하면서 다시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근데 조금 주의는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전기술, 네, 한전기술도 차트가 거의 동일하죠. 한전기술도 그렇고 자, 우리기술, 네, 우리기술도 지금 현재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박스권에서는 항상 밑에 내려오면 사자, 네, 천천히 사자. 네, 우리기술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한신기계도 고점 찍고 내려오는 모습인데 여기 8,000원 부근 잘 지지하는 거 보시면서 노리셔도 될 것 같고, 네. 보성파워텍, 네, 보성파워텍도 지금 좀 여기 5,000원 부근이 지지를 해줘야지 이제 좀 상승 추세를 잡을 것 같은데 이걸 지지를 못할 경우에는 조금 더 빠졌다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 빠졌다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핫했던 BHI, 네, BHI는 계속 그래도 신고가를 노리고 있네요. 네, 신고가를 노리고 있는 부분이고 요 7,000 바로 전 고점인 7,720원을 돌파를 못 하고 있는데, 네, 요 부분 전 고점을 돌파하면은 여기 또 저항이 또 있네요. 네, 그거를 돌파를 못 했는데 요 부분이 이제 돌파를 하는가 보시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요거는 BHI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손이 빠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 같은 경우는 바로 올라갔다 또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5일선을 지켜주는 거 잘 보시고 투자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말고도 이제 우진이라든가, 네, 우진은 이제 좀 여기 박스권에서 계속 갇혀 있네요. 이제 고점을 못 뚫을 경우에는 이제 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 같고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면서 눌림목에서, 네,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카메라 앱을 켜서 지금 방송하시는데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네, 이거를 스캔하시면 또한 입장이 가능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 그리고 좋은 종목, 정보, 추천 종목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부탁드리고 꼭 휴대폰으로 누르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좋은 종목들 공략을 해서 네,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설명들과 관심 둬야 될 종목들 한번 오늘 봤습니다. 네, 시장 상황 어렵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보면 오르는 종목보다는 빠지는 종목들이 훨씬 많은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제는 슬슬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고 저단을 잡아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더 술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럴 때는 현금 비중을 많이 높여놓고 한 번 더 술렁인다 싶으면 그때 천천히 분할로 좀 더 사는 방법. 네, 그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무조건 비중을 지금 막 태우는 것보다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사는 양의 절반 정도만 사고 혹시나 저점에서 또 빠질 경우에는 저점에서 천천히 분할로 매수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슈되는 종목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고요. 나 트레이딩이 어려워.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매수를 했으면 미리미리 매도를 걸어두고 네, 손절가를 정해놓고 스탑 주문 같은 자동 주문 같은 걸 걸어두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주식 투자 생활 하시는데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스탑 주문, 자동 주문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용하시는 증권사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은 요거는 자동적으로 어떤 금액이 오면 자동적으로 매도가 되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올라도 매도가 되고 내려도 그 가격이 오면 자동으로 매도가 되게끔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 훨씬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본업을 있으신 분들, 네, 자주 못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다 안내를 드리니까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노란 톡방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이것도 조금 지나면 네, 좋은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장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상 박스경제TV의 박도사 박기원 어드바이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